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신용상담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용상담사로서 일하고 있는 박선호 강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신용상담사가 무엇이며, 즉 어떤 일을 하며 이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면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고, 또 앞으로 신용상담사 자격증의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말 그대로 신용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리가 신용상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상담사는 과중한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삶, 재기라고 하죠. 그래서 신용을 회복시키고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전문적인 자격을 인정받는 자격증인데, 어디서 이 시험을 주관하느냐? 바로 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예전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는데요. 지금은 법률에 따라 법정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가기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어쨌든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신용상담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국가 공인 자격으로 바뀌면서 바로 우리 금융의 최고위, 그 대빵, 이게 바로 금융위원회죠. 여기서 공인은 받은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신용상담사는 신용관리, 재무관리, 여러분 신용상담사라고 해서 단지 신용문제, 부채문제만 상담하는 걸로 그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재무문제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신용문제를 진단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여기 채무조정은 뭐 여러분들 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조정이나 복지 지원, 그리고 단지 신용이나 부채에 대한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한테 좀 더 편안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금융에 관한 각지 상품들,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용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으면 그들의 회생을 돕는, 한마디로 인정받는 신용상담에 관한 전문 자격, 이게 바로 신용상담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용상담사에 관한 시험, 여러분들의 접수나 발표, 사후관리, 교육, 이런 것들은 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산하에 신용교육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신용교육원이 바로 이 신용자격증과 관련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떤 곳에서 쓸모가 있느냐? 이 바로 자격증 활용 분야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신용상담사는요, 다른 일반 자격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다른 면이란 뭐냐면, 보통의 자격증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스펙을 알리고 이런 데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신용상담사는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서 가장 기치로 내세우는 건 바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즉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느냐,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로 그것을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신용상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신용상담 분야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럼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요 당연히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우대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회사의 각종 서민금융상담창구, 예를 들면 뭐 희망플라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서민금융상담창구에서 신용상담사가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죠. 그 밖에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 현재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에 가입돼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돼 있는 각종 금융기관이나 어떤 재단, 단체 이런 걸 통틀으면 한 5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당자들 뭐 굉장히 필요한 자격증이죠.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원 또는 뭐 금융기관들의 여신 담당자, 특히 가계 여신, 가계 대출이죠. 그래서 이쪽 담당자나 그리고 금융권 퇴직자들이 제2의 인생을 모색할 때 이 신용상담 자격증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금융권 퇴직자 중심으로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밖에 취업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상담 분야, 이런 쪽으로도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사나 직업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워낙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잖아요. 물론 직업상담사는 소외계층뿐만이 아니고 뭐 실업자라든지 어쨌든 취약계층을 상대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요 플러스 알파로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따가 과목을 소개시켜 드리면 시험 과목 중에 제1과목이 우리 신용상담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 신용상담에 대한 이해가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 그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하시면 나와 있는 상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이 1과목은 좀 편안하게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교육훈련 분야, 신용상담사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각계각층의 취약계층을 돌아다니면서 강의, 즉 교육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채권 추심이다 하면은 좀 말이 일반인들은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추심은 뭔가 돈 같은 걸 받아낸다는 건데, 이런 쪽 신용정보회사라든지 가계여신, 사후관리자, 채권 추심 담당자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자격증이 바로 신용상담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용상담 이런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험 과목하고요. 몇 점 맞아야 합격하는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과목은요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과목이거든요. 그래서 1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라고 해서 주요한 내용들이 바로 신용상담은 뭐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 방법, 그리고 상담사가 가져야 될 윤리,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2과목, 이 과목은 이제 제가 직접 강의도 담당할 텐데요.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 그래서 여기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이 과목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재무관리, 신용, 부채관리 이런 식으로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과목은요. 우리 금융권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금융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이 있다든지 금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분, 이런 분들은 시험 과목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과목이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과목이 가장 쉬운 과목이다. 우리 신용상담에서 상담사 자격시험에서 쉬운 과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대부분이 여기서 고득점을 맞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요 전략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전략 과목이다. 여기서 고득점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과목은요 신용상담 관련 법규입니다. 우리 항상 모든 자격증에 쉬운 과목이 있으면 또 반면에 어려운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법규예요. 법규. 법규는 특별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많이 암기를 해야죠. 그죠?
조문이 있는데 그걸 암기를 못하고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특히 법규는 시험 문제 지문이 항상 긴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다들 어려워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3과목은 우리가 공부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과락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권, 채무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상담에 관한 각종 생활 법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제 3과목이고요. 마지막 4과목은요.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제는 적지만 그 제도 자체를 아주 깊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마스터하면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담 완전 전문가로서 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자 구제제도,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금융이나 각종 복지 지원 제도도 또 함께 잠깐 소개가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어쨌든 4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험은 불행하게도 사지선다형이 아니에요. 찍어서 맞출 확률이 좀 떨어지죠.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한 과목당 25문제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25문장. 4과목이니까 100문제입니다. 근데 시험 시간은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다, 뭐 그런 상황은 제가 거의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이고요. 그럼 합격 기준이 뭐냐? 자, 일단 100문제 중에 60문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즉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무조건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게 아니냐. 과락제도가 있죠. 그래서 과목당 40%씩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목당 한 과목이 25문제니까 40% 하면 10문제죠. 그래서 과목당 10문제는 이상은 맞추셔야 되고 and 전체가 60점 이상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 합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자격을 주는 자격증하고 그냥 단순히 허들을 딱 만들어 놓고 60점 이상이면 된다라는 허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만 넘어가면 모두 다 합격이라는 시험은 공부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고득점자 순으로 하면 하나도 안 빼놓고 폭넓게 깊숙이 전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우리 허들을 놓고 시험을 보는 60점만 넘으면 시험 보는 건 여러분들이 60점, 딱점이라고 하죠. 딱점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왜? 최소의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적정한 점수를 맞는 거 아닙니까? 61점하고 100점 아무 차등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60점 이상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공부하는 방법 달라야 된다. 어떻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는 과목은 고득점을 맞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좀 힘들다. 예를 들면 3과목 힘들다. 그럼 3과목은 모든 걸 소화하기보다는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과락을 넘겨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로 세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아주 효율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용상담사 그럼 이거 따면 미래 전망은 어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화면 밝죠? 매우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에요. 현재 여당인 그쪽 소속 국회의원인 재윤경 의원이 개인회생이나 이런 거를 신청하기 전에 즉 또는 신불자가 되기 전에 신불자라는 건 신용불량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새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이렇게 말을 써요. 신용불량자란 말보다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제 신불자, 신용불량 이 말에 더 익숙해져 있으니까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사전에 신용상담 제도
즉 신용상담사로부터 반드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라 하는 이런 제도 도입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회도 열고 입법화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율권 침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10년 이때 했다가 이게 의무화 제도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안 되죠. 그런데 현재 독일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다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미리 신용상담사의 사전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럼 반드시 받아야 되면 이거 뭐예요? 상담사, 신용상담사의 지위도 올라가고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수요는 자연적으로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거꾸로 수요가 많아져요. 그때는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또 그때는 뭐 1차, 2차 뭐 이렇게 시험 제도를 만들지도 몰라요. 아직은 아니지만. 자, 이랬다가 이제 잠잠해지다가 작년에 3월 달에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의원이 다시 한번 또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 입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현재 아직 통과는 안 돼 있죠. 발의를 했는데 그 발의돼 이번에는 그 원인 지적을 새롭게 들고 갔어요. 외국에서 하니까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 부채 요요 현상이 있다. 왜냐하면 한 번 빚으로 고통받은 사람이 회생제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빚을 탕감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많은 수가 또다시 빚을 지게 되고 또다시 조정제도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 요요 현상이다. 그럼 이건 근본적인 원인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리 이제는 신용상담사의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고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신용상담사의 영역이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죠. 그럼 반드시 써야 됐잖아요. 반드시. 법이 통과되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라는 것은 여기 한국공인신용상담사에 이게 우리나라의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한 사람들로 모인 그런 우리나라 유일의 신용상담사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신용상담사의 그런 자격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홍보하고 그리고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자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뭔가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어떤 것이고 시험 과목은 어떻고 그리고 이거 취득하면 어떤 분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거 취득하면 분명히 분야가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도 높이고 이런 의미에서 자격시험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